What's up everybody? 와미남 와인의 미친 남자 케빈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다시 많은 요청들이 있었던 품종 추천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품종은 세계 넘버원 와이너리 도메인 드 라 로마네 꽁띠의 로마네 꽁띠를 만드는 품종. 와인 매니아들이 결국 궁극으로 정착을 하게 된다는 품종, 바로 피노누아입니다. 피노누아, 정말 이름을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이 포도 품종. 이 피노누아의 누아라는 뜻이 검은색이란 뜻이에요, 불어로. 그래서 적포도인데 이 포도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포도 품종입니다. 이 포도에서부터 새롭게 생긴 포도 품종들이 많아요. 뭐 샤르도네이라던가 피노그리라던가 아니면 머스카데 쪽, 이러한 모든 품종들이 다 이 피노누아에서부터 새롭게 뻗쳐나온 새로운 품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피노누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품종이고요. 이 품종이 하도 고급스러워 갖고 프랑스 부르고뉴에서는 이 피노누아 외에 존재하는 모든 레드 품종들은 다 뿌리채 뽑게 만들고 적포도는 오로지 피노누아만을 심게 했었죠. 그만큼 이 피노누아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피노누아가 저희처럼 이 즐기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포도 품종이지만 이 포도를 기르는 입장에서는 정말 골칫덩어리예요. 포도 자체의 껍질이 워낙에 얇거든요. 그래갖고 병충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이러한 뭔가 어려움에 굉장히 약해요. 그거의 정반대라고 볼 수 있는 게 까베르네 소비뇽이에요. 까베르네 소비뇽은 이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병충이나 외부적인 요인들에서부터 이 포도를 굉장히 잘 보호하는데, 이 피노누아는 껍질이 그냥 거의 멋으로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뭐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찢어지고, 찢어지는 순간 바로 병균이랑 뭐 곰팡이랑 그대로 그냥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껍질이 사실 보호막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얇아갖고 재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기르기 힘든 포도 중에 하나예요. 게다가 이 포도가 무르익는 시기도 굉장히 빨리 무르익는 편이에요. 근데 빨리 무르익으면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은 다양한 복잡 섬세한 맛과 향들이 그 포도 속에서 발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노누아가 잘 자랄 수 있는 건 굉장히 서늘한 곳이에요. 최대한 서늘해야 이 익는 속도가 느리고 최대한 천천히 이게 익어야 그 기간 동안에 다양한 맛과 향을 디벨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가 너무 빨리 익어버리면은 산도를 잃을 수가 있어요. 이 포도가 익어가면서 당도가 올라가고 하면서 이 산도도 같이 이렇게 유지가 돼야 그게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 와인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 익는 선을 지나버리면은 이 산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게 이제 자연에서는 원래 이제 이 포도를 따서 먹으라는 뜻이거든요. 동물들 보고. 그래야 이제 씨가 여기저기 뿌려지니까. 그만큼 산도가 딱 떨어져야 이제 당도만 남아있고 먹기에는 좋은데, 와인을 먹기에는 그 산도가 유지가 돼야 좋습니다. 그 산도가 없어져 버리면 와인이 굉장히 축 처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산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산도도 너무 빨리 익어버리면 어느새 확 없어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피노누아가 뭔가 햇빛이 많고 쨍쨍한 데서 익어버리면 굉장히 빨리 익어버리고 그 속에는 뭔가 맹하고 깊은 맛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선선하고 서늘한 곳에다가 심으면은 또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그런 것들은 비가 많이 와요. 그래갖고 얘네가 거의 수확을 할 때쯤 다 됐을 때 그렇게 비가 와버리면은 이 와인들이 곰팡이 썩을 확률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묽어질 확률도 올라가요. 그만큼 정말로 이게 뜨거운 데에서도 기를 수가 없고, 그렇다고 서늘한 곳에서 기르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굉장히 까탈스러운 포도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들을 양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껍질이 워낙에 얇기 때문에 이 와인 속에서 색깔을 얻어내기가 힘들어요. 원래 그 와인 속에서 이 색깔이 껍질에서 나오는 거는데 껍질 자체가 워낙 얇다 보니까 이 색깔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인들이 많은 경우 색깔이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연하고 바디감도 조금 더 라이트 바디에 속하는 이유가 껍질이 얇기 때문인 거에서 다 비롯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노누아를 잘만 기르면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섬세하고 가장 우아한 고급스러운 와인을 만드는 게 바로 이 피노누아가 되는 겁니다. 이 피노누아는 테루아라는 단어랑 거의 서로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포도 품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포도밭에다가 심느냐 아니면 그 바로 옆에 포도밭에다 심느냐에 따라 갖고 그 때루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 와인의 맛과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포도 품종이에요. 그래서 부르고뉴에서 레드와인은 이 피노누아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서로 특징이 다른 때루와를 갖고 있는 포도밭에 심었을 때 맛이 천차만별이 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때루와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부르고뉴에서는 정말 때루와가 좋은 그랑크루 비니어드에 이 피노누아를 그렇게까지 높게 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 고유한 딱 그 포도원에서만 낼 수 있는 그 맛이 다른 곳들에서는 같은 포도 품종을 쓰더라도 도저히 흉내가 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때루와라는 것의 반영을 너무나도 잘하는 포도 품종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품질이 좋은 피노누아를 만드는 곳은 단연 프랑스 부르고뉴예요. 여기에 최고급 피노누아들이 보르도의 최고급 와인들보다도 가격이 더 비싸게 나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급 와인들이 생산될 수 있는 포도밭의 넓이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이 와인들의 양이 굉장히 희소성을 띠지만 품질은 이 세상 그 어떠한 피노누아보다도 프랑스 부르고뉴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요. 프랑스 부르고뉴의 이 피노누아를 얘기할 때는 정말 돈을 내는 만큼 맛을 얻는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기본 10만 원쯤 돼야 이제 정말 맛있는 와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위로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맛있는 피노누아를 맛을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프랑스가 아닌 나머지 전 세계에서도 품질이 굉장히 좋은 피노누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는 독일의 시베트부르겐더라고 이 품종을 부르거든요. 근데 독일의 피노누아도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갖고 독일에서 예전에는 기르기 힘들던 피노누아 와인들이 너무나도 잘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신세계 지역에서도 뭐 미국이나 칠레나 아니면 뉴질랜드나 이런 곳들에서도 굉장히 맛있는 피노누아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주위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피노누아 중에 3개를 골라갖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칠레의 피노누아예요. 바로 운두라가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이 운두라가의 테루아 헌터라는 브랜드의 레이다라는 지역에서 만드는 피노누아입니다. 이 운두라가라는 회사를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운두라가 회사에서 만드는 테루아 헌터보다 한 단계 위의 브랜드가 Founders Collection이에요. 그래서 제가 3만원대 와인 탑3에서 Founders Collection의 까르미네르 품종을 소개해드렸죠. 칠레가 또 까르미네르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마트 와인 탑3를 소개해드릴 때 Founders Collection의 까베르네 소비뇽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만큼 이 Founders Collection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거기에서 이 테루아 헌터도 못지않게 정말로 훌륭한 와인을 만드는 브랜드예요. 일반적으로 칠레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뭐 마이포 밸리, 뭐 꼴차과 밸리, 아콘카과 뭐 이런 곳들인데 이런 곳들에서는 조금 더 까베르네 소비뇽 좀 묵직한 와인들이 좀 더 유명하고요. 이 레이다는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위에나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한 90km를 가면은 거의 해변가거든요. 그 해변가 쪽에 있는 포도밭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다라는 지역에서 만드는 거고 이 지역이 바다에서 훔볼트 해류가 있는데 이 훔볼트 커런트 때문에 서늘하고 이 온도가 낮은 이런 기운을 받아갖고 그 지역에 피노누아나 샤르도네 이러한 품종들이 더 잘 자랍니다. 자, 그럼 와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확실히 여기에 이 바디감을 보면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이런 와인들에 비해서 더 연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약간 투명도가 있어갖고 이 와인 뒤에가 약간 비칠 정도로 투명성이 있고 그리고 색깔은 살짝 검붉은 색인데 뭔가 약간 주황색, 밤색스러운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빈티지는 2015년 빈티지고 알코올 도수는 한 13.5도 정도 됩니다. 와인의 끝부분이 물이 이렇게 한 레이어가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위에가 약간 정말 투명한 게 좀 있어요. 자, 향을 보겠습니다. 향에서 약간 earthiness도 살짝 있으면서 거기에 약간 berries. 이 피노누아에서 가장 전형적인 뭐 raspberry, strawberry, cherry 이러한 베리류들이 굉장히 많이
향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피노누아만의 굉장히 독특한 이 개성이 있는 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향이 살짝 은은하게 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와인은 약간 까베르네 소비뇽의 이러한 캐릭터도 조금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이 완전히 피노누아의 고유의 향만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산도가 굉장히 잘 살아있어요. 이 산도라는 것이 약간 블랙잭 게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21에서 가장 가까운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21보다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바로 말짱꽝인 거. 약간 산도라는 게 그래요. 이 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매력이 갈수록 더해지다가 어느 이상을 넘어가면 확 갑자기 말짱꽝이 되는데 이 와인은 그걸 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잘 살아있는 산도를 딱 맞춘 것 같아요. 그 맞춘다는 게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지만 얘네는 그걸 잘 맞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와인을 만들 때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 포도를 수확해 갖고 그거를 이제 와인을 만들 때 디스테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테밍이라는 게 이 포도 줄기에서 그 줄기 부분들 있잖아요. 그 줄기 부분을 빼고 이 정말 송이만 남기게 하거든요. 그래야 이 줄기에서 나오는 그 텁텁할 수 있고 약간 태닌들이 있고 약간 산도가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막아주는데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포도를 착즙할 때 일부의 와인에 대해서는 그 줄기 있는 그대로 이 호번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갖고 살짝 그러한 줄기에서 나오는 이 astringency, 뭐 tannins 이런 것들을 와인에다가 좀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와인에서 강렬한 뭔가가 있어요. 이 산도도 강하지만 뭔가가 정말 그 캐릭터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도는 40%는 그냥 콘크리트에다가 숙성을 시키고 60%는 프랑스 오크통에다가 한 12개월 정도 숙성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그 오크터치가 많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오크터치가 좀 덜하다는 느낌이 오히려 들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산뜻하고 프레시니스가 있고 이 산도가 잘 살아있는 그런 피노누아의 엑스프레션을 만든 와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비비네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운두라가 테루아 헌터 피노누아 레이다 2015년 124명이 레이팅을 해갖고 3.9점입니다. 이 와인도 비비노 평점이 굉장히 좋고요. 정말 운두라가가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의 다른 와인들은 평점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막 500명, 1000명이 넘고 이러는데 이 피노누아는 마이포가 아니라 레이다 밸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점자 수가 다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의 현재 수입사가 신세계 L&B이기 때문에 뭐 이마트 같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와인앤모어 청담점에서 이 와인을 34,800원에 샀습니다. 두 번째 추천 와인은 이제 칠레에서 미국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이제 다 미국의 와인이에요. 미국의 피노누아가 사실 원래는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내에서 나파밸리보다 조금 더 서늘한 기후를 갖고 있는 바로 옆에 소노마 카운티,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모네레이 카운티, 더 아래로 내려가 산타바바라 카운티, 이렇게 세 군데 지역에서 이 피노누아를 길렀었는데 요즘에는 이 캘리포니아 바로 위에 있는 주 오레곤에서 이 피노누아가 엄청나게 집중을 받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오레곤 피노누아가 이 캘리포니아 쪽의 피노누아들을 뛰어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세계에서 앞으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피노누아들을 이끌어갈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바로 도맹 드루안 오레곤의 던디 힐 지역에서 만든 피노누아입니다. 이 도맹 드루앙 오레곤이라는 회사를 DDO라고 부르는데 이 드루앙이라는 가족이 사실 프랑스 가족이고 원래 부르고뉴에서 굉장히 맛있는 피노누아를 만들던 정말 와인 메이킹에 정통이 있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13세기 때부터 벌써 그 부르고뉴에서 이 땅을 소유하면서 이 와인 메이킹을 해왔었고 부르고뉴에서 도맹 조세프 드루앙이라는 회사를 1880년도에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부르고뉴 쪽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와인메이커로서 활동을 했던 회사고 처음에 꼬트두본에서 와인을 만들다가 그 다음에 꼬트두뉴이, 뭐 꼬트 샬로넷으로 이 다양한 지역으로서 이 와인 생산을 넓혀가고 이후에 샤블리에까지 넘어가서 샤블리 와인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1988년도에 미국의 오레곤주 내의 이 던디 힐스라는 이 지역에서 이 와이너리를 구매를 해갖고 이 처음으로 미국의 피노누아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오레곤 주 내에서도 가장 유명한 와인 지역이 Willamette Valley예요. 그리고 이 Willamette Valley 내에서도 얘네는 Dundee Hills라는 곳에서 만드는데 이 Dundee Hills가 Willamette Valley에서 가장 처음으로 피노누아를 심었던 정말로 이 오레곤 피노누아의 선구자 역할을 했었던 그러한 지역이고 그러한 와인 메이커입니다. 1988년도에 이 도멘 드루앙 오레곤에서 처음으로 이 피노누아를 만들었을 때부터 이 드루앙 가문에서 이 베로닉 드루앙이라는 와인메이커가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 와인메이킹에 총괄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베로닉 드루앙이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와이너리입니다. 여기 와이너리의 시설이 굉장히 독특한 게 이 와인을 만드는 과정 내에서 여기 반려통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여기 오크통에다 넣었다가 이렇게 막 계속 와인을 옮겨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계로서 이 와인을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하는데 사실 더 좋은 방법은 그냥 중력의 힘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얘네가 이 4개의 층에 달하는 이 중력을 이용해 갖고 이 와인이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는 그러한 시설을 갖고서 이 와인을 만든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와인을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인도 마찬가지로 약간 라이트 바디감의 이 투명도를 갖고 있고 조금 더 빨간색 쪽인 것 같아요. 아까 이 테루아 헌터는 조금 더 주황색의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조금 더 진한 빨간색, 약간 루비 색깔이 있고요. 이 끝부분이 흐릿한 거가 조금 더 덜한 것 같고 뭔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럼 한번 향을 보겠습니다. 향에서는 테루아 헌터에 비해서는 이 earthiness는 조금 더 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흙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덜하고 반대로 이제 과실의 향이 더 집중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체리, 자두, 크랜베리 이러한 게 향에서 느껴지고 있고요. 알코올 도수는 14.1도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피노누아 중에서 가장 센데 그게 코에서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향을 맡으면은 살짝 이 알코올이 코끝을 찡하게 약간은 찌르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뭔가 밸런스는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그런 향이고 향에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럼 한번 맛을 볼게요. 와인의 맛은 아까 테루아 헌터에 비해서 산도는 조금 더 약해요. 그렇게 튄다기보다는 잘 어우러져 있는 산도인 것 같고 이 와인은 특징이 처음에 입속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살아있는 뭔가 신선하고 약간은 뭔가 산도가 살아있는 과일들이 입속에서 막 춤을 추다가 가운데에서부터 피니시까지는 숨을 죽는 듯한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듯한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과일들이랑 산도가 살아있던 맛들에 비해서 끝의 맛은 약간은 조금 더 earthy 아니면 약간은 뭔가 좀 cardboard? 그러니까 종이 같은 그러한 뭔가 맛이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향에서 굉장히 잘 밸런스가 맞은 산뜻하면서도 뭔가 과일의 향들이 정말 잘 살아있는 그러한 피노누아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와인도 미비노 평점 한번 보겠습니다. 도멘 드루앙 피노누아 2015년도 빈티지 1477명이 레이팅을 해서 4.1점. 정말 미비노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와인이 한 4만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4만원 와인이 4.1점 평점으로 1000명이 넘는 경우가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말 흔치 않은 평점을 갖고 있는 와인입니다. 이 와인도 마찬가지로 신세계 L&B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들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와인앤모어 청담점에서 42,000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세 번째 와인. 제가 세 번째로 와인을 소개할 때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와인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와인이란 뜻이에요. 바로 메이오미 피노누아 2017년입니다. 일단 이 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는 이 와인은 정말 예술이라는 점이에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와인은 예술입니다. 이 와인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나파밸리에서 전설적인 와이너리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나파밸리에서 정말 가장 좋아하는 와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는 케이머스 비니어드라는 와이너리가 있어요. 이 케이머스라는 와인이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와인 스펙테이터 100대 와인에서 올해 와인으로 똑같은 와인이 2번씩이나 1위를 차지한 거는 이 전 인류의 전체 역사상 케이머스 밖에는 없어요. 그만큼 정말 전설적인 와이너리인데 이 와인을 만든 웩너 가문의 3대째인
조 웨그너가 메이오미라는 브랜드를 200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 와인이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아갔고 채 10년이 되기도 전에 2015년도에 이 브랜드를 세계에서 가장 큰 와인 회사 중에 하나인 Constellation Brands라는 회사에다가 $315 million 3천억 원이 넘는 돈으로 매각을 했어요. 이러한 규모의 매각은 일반적으로 거의 그냥 막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들에게만 있는 그러한 규모의 M&A 아닌가요? 그게 얼마나 큰 매각인지 참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예전에 파리의 심판에서 레드와인으로 1위를 했었던 Stag's Leap라는 회사가 있었다 그랬죠. 그 회사가 Saint Michel Wine Estates라는 회사에게 $185 million로 매각됐어요. 한 2천억 원? 이 정도의 매각이 됐었는데 그렇게 역사 깊은 스택스 리프도 2천억 원에 매각이 됐는데 이 와인 브랜드는 채 10년이 안 돼서 약 3,300억 원이 정도가 되는 거액의 매각이 됐습니다. 어쨌든 10년 사이에 그 정도의 가치로 인정을 받을 만한 브랜드로 성장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이 메이오미 피노누아르는 오레곤주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유명한 세계의 피노누아르를 기르는 지역에서 피노누아르를 이제 공급해갖고 만들고 있는데 몬테레이 카운티에서 56%, 산타바바라 카운티에서 26%, 그리고 소노마 카운티에서 18%를 공급을 해갖고 그 세 지역의 포도들을 얘네가 이제 원하는 대로 블렌딩을 해갖고 이 와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다 소유를 직접 하고 있는 포도밭이 아니라 정말로 이걸 공수를 해와갖고 만들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와인 메이킹의 스킬이 중요한 와인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얘네가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수확을 할 때 그 수확을 자 우리 뭐 이날 수확하자 해갖고 그냥 한 번에 다 수확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포도밭들을 짜근짜근한 구역으로 나눠갖고 각 구역의 포도들이 익은 상태를 봐요. 그래서 각 구역별로 별도로 이 수확을 다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건비 측면에서는 엄청난 인건비가 들지만 맛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갖고 수확을 하는 것이 정말 가장 최상의 익은 상태의 포도를 딸 수 있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방법이죠. 두 번째로 얘네가 하고 있는 거는 이 와인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펀치 다운이라는 기술과 펌프 오버라는 기술 이 두 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 와인을 발효를 할 때 이 와인의 껍질들이랑 같이 발효를 하는데 이 껍질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거의 막을 형성하거든요. 근데 이 껍질에서 이 와인의 이 색과 이 스트럭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껍질이 이 포도액 즙이랑 최대한 많은 접촉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위에 막을 형성하고 있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도구를 이용해 갖고 이 껍질을 막 눌러서 이 와인 속에다가 막 집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펀치 다운을 하면은 그 포도 껍질이 다시 이 액 속에 들어가 갖고 이러한 다양한 색깔과 스트럭처를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는 펌프 오버인데 이것도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한 다른 방법이에요. 이 발효 통에서 아래에서부터 이 포도즙을 짜갖고 포도 껍질이 형성된 이 막 위에로 이 액을 다시 펌프질을 해갖고 뿌립니다. 그러면은 그 무게 때문에 이 포도 껍질이 다시 아래로 좀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 발효되고 있는 이 포도즙을 계속해갖고 순환을 시키는 거고 동시에 이 포도 껍질이랑 이 접촉을 최대화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가장 최신의 근대 포도 양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번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 Thank you, Lord, for this wonderful wine that you have given me today.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진한 보라색과 빨간색의 색깔이니 아까의 그러한 약간 투명스러운 라이트 바디감이랑은 근본적으로 색감이 다릅니다. 훨씬 더 진한 매력이 있고요. 이 테두리가 뭔가 묽은 듯한 그러한 연약함이 있지 않고 뭔가 굉장히 강한 살아있는 눈빛이 총총한 그러한 느낌의 이러한 색깔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석류색과 비슷한 보석이 있어요. 석류석이라고 그러한 가넷의 색깔을 좀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향을 맡아볼게요. 이거 진짜 미쳤다. 물론 다양한 과일의 향이 나요. 자두의 향, 체리의 향, 라즈베리 향, 크랜베리의 향 이런 향들이 나지만 얘의 매력은 약간 꽃밭에 와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막 장미 그리고 제비꽃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이 피노누아 굉장히 아름다울 때 날 수 있는 꽃의 향기가 아이리스
그러니까 붓꽃 아니면 히비스커스 이런 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향들은 제가 굉장히 잘 아는 향들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꽃밭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 하나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수많은 꽃들이 피어있는 꽃밭에 와 있는 느낌이고 그와 동시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잘 익은 과일들의 한 바구니가 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더 이상의 지체 없이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느끼는 것은 이 와인은 다른 이전의 와인들보다 조금 더 달달합니다. 살짝의 달콤함이 있는데 이 달콤함이 산도에 굉장히 잘 뒷받침돼 있어 갖고 스위트한 와인이란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정말로 이 달콤함과 이 산도가 완벽한 조화를 이뤄 갖고 이 와인을 더 풍부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실제로 이 와인이 과학적으로 리터당 잔여당이 한 5g 정도가 있어요. 그것들이 일반 다른 와인들은 드라이한 편일 때는 리터당 한 잔여당이 한 2g 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여당이 실제로 더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산 자체도 리터당 한 6g 정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산 자체도 수치적으로 다른 와인들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맛에서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정말 이 와인에서 그 당과 산의 절묘한 매력을 섞어갖고 이렇게 깊이가 있는 와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맛의 끝에는 살짝의 가죽의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운이 굉장히 깁니다. 입속에서 이 맛이 그냥 계속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맛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 체리의 맛이 있는데 체리가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달콤하게 나오잖아요. 약간 엄청난 당에 절여갖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자연 상태의 체리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잘 익은 체리를 하나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로 잘 익은 체리는 없었다. 너무 익지도 않고 너무 덜 익지도 않은 100만 불짜리 체리 하나를 입에 넣었을 때 나는 그러한 맛이 여기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인들이 프렌치 오크에서 숙성을 됐는데 그 오크 때문에 이 스트럭처도 굉장히 탄탄한 것 같아요. 뭔가 바디감이 이전 피노누아들에 비해서 더 탄탄한 바디감, 더 full body한 게 느껴집니다. 이 와인은 그냥 먹어도 너무 아름답지만 음식이랑 페어링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토마토 소스 기반의 파스타 아니면 굉장히 thin crust, 크러스트가 얇은 이태리 방식의 피자 아니면은 grilled lamb, 약간 양고기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와인도 리뷰 평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이오미 피노누아르 2017년 총 2,603명이 레이팅을 하고 평점이 4.1점입니다. 얘는 2,000명이 심지어 넘어요. 2017년 빈티지인데 2017년 빈티지면 지금 거의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어떻게 2,000명이 넘게 레이팅을 했고 그거의 평점이 4.1점이 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한 와인인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은 현재 나라셀라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현재 팔고 있는 곳은 신세계백화점 본점이랑 그 다음에 서울숲에 있는 갤러리아 포레에서 49,000원에 팔고 있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 최저가는 강남역의 와인 공간에서 4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프라이즈로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하나의 추천이 더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와인들은 거의 다 한 4만원, 5만원대예요. 그래서 가격이 싸지는 않은데 초가성비 와인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피노누아 초가성비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와인이 있어요. 바로 이 르그랑 누아에서 만드는 피노누아입니다. 이 르그랑 누아가 제가 이전에 롯데마트 편에서 추천을 했던 탑3 와인 중에 하나였죠. 그때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을 추천해드렸었는데 이 같은 르그랑 누아에서 만드는 르그랑 피노누아가 있어요. 이 와인도 프랑스 랑독 지방에서 만드는데 가격대가 정말 미쳤습니다. 이마트에서는 12,000원에 팔고요. 저는 신도림 현대백화점 디큐브에서 샀는데 백화점에서도 18,000원에 팔고 있는 정말 가성비 피노누아고 데일리 피노누아로 드시기에 제가 강추를 하는 와인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제가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피노누아 3종을 추천을 드려봤는데 이렇게 5만원 언더가 되는 피노누아들이 사실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프랑스의 부르고뉴 피노누아에서 이런 5만원 언더대의 피노누아를 먹어보기 위해서는 뭔가 특정 마을의 피노누아를 먹기는 힘들어요. 쉐브레 샴베르땅이나 본로만의 이러한 와인들은 다 1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그냥 이렇게 5만원 언더대 내에서는 그냥 가장 베이직한
부르고뉴 AOC의 피노누아밖에 못 먹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르고뉴의 베이직 피노누아를 먹는 것보다는 이러한 신세계에서 만들고 있는 피노누아들이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노누아에 처음 접하실 때는 이러한 신세계 피노누아들을 맛보시다가 정말 이 피노누아의 매력에 너무 빠졌고 그 이상의 뭔가를 느껴보고 싶다 하면은 프랑스 부르고뉴의 정말 이름이 있는 마을들의 피노누아를 차차 드셔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이 영상 아래에 라이크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알람 설정까지도 꼭 켜주시기 바라고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nd as always,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 Peace!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여 바로